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중간고사 차시를 보강하는 수업입니다. 어, 중간고사 차시를 보강을 해서 이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생물 시험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6단원에서 3단원? 네. 총 8단원이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막하실 것 같아서 쌍둥이 문제라고 하죠. 이런 걸 물어보겠다. 네, 쌍둥이 문제를 출제를 해보도록 해서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같이 풀면서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체에서 물이 매우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70%는 물입니다. 그럼 물은 일단 잘 녹입니다. 훌륭한 용매예요. 잘 녹여서 온몸 곳곳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열이 높습니다.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각종 화학 반응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화에도 물이 꼭 필요합니다. 예, 가수분해라 하죠. 네. 요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 미션, 물의 역할. 우리 몸에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요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상피 조직, 이제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층 상피가 있었고 중층 상피가 있었고 이거는 1층이냐 아니면 여러 층이냐의 관계였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모양에 따라서 편평한 세포가 있었고 또 뭐도 있었죠? 원기둥 모양 세포가 있었고 이런 정육면체의 입방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단층인데 중층인 척하는 위중층, 즉 거짓 중층 세포가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단층이지만 중층처럼 보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3번 체크해야겠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세포가 아니고 조직, 이름, 편평 단층 상피, 편평 중층 상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원주형 세포 중에 술잔 세포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술잔 세포는 원래 이렇게 원주형 세포인데 위에가 항상 점액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잔처럼 보이죠? 그래서 별 이름이 술잔 세포입니다. 정말로 술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점액이 들어있습니다. 점액을 분비하기 위해서. 점액은 우리 몸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점액 분비, 술잔세포. 외분비샘의 특징은 이 문제는 외분비샘, 내분비샘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도관이 없다. 도관이 없는 건 내분비샘이죠. 혈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도관이 없어서 외분비는 도관이 있죠. 바로 표적기관에 바로 분비가 됩니다. 혈액으로 직접 분비되는 것도 내분비고요. 표적기관이 없는 건 없습니다. 도관을 통해 분비합니다. 맞죠. 샘은 도관이 있어요. 호르몬만 분비, 이것도 내분비의 특징입니다. 내분비는 주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섬유 아세포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섬유 모세포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섬유가 되겠죠.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섬유가 될 건데 우리 조직을 구성하는 섬유 중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악교섬유, 그다음 뭐가 있었죠? 탄력섬유,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물섬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악교섬유의 대표 주자가 이제 콜라겐 잘 안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섬유는 잘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 그물섬유는 어느 공간을 채우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섬유 모세표가 이렇게 갈 거니까 2번이겠네요. 자, 비만세포는 그 안에 이제 히스타민 과립이 많아요. 과립이죠. 그래뉼. 자, 히스타민 과라고 합시다. 과립이 많아서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싶을 때 이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면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 사실은 필요할 때는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너무 심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비만 세포에 히스타민이 많아요. 백혈구 중에서 혹시 호염기구가 이제 히스타민 과립이 많았죠? 요거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둘 다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다음 중 지방 조직의 기능이 아닌 것은 에너지 저장 맞죠? 단열 맞습니다. 충격 흡수 맞고요. 장기 보호도 맞아요. 충격을 흡수하니까 보호도 하겠지. 하지만 산소를 운반하는 건 혈액의 역할입니다. 4번. 그물섬유가 풍부한 기관은 이건 답 2개. 섬유 아까 악교섬유, 탄력섬유, 그 다음에 그물섬유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물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이제 섬유가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일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지해주는 역할, 잘 흐트러지지 않게 세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그물섬유가 합니다. 보통 간과 림프절에 많이 있어요. 림프절에 훨씬 많지만 간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재에 간도 나와 있어서 간과 림프절을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힘줄의 주된 구성 성분은 힘줄은 튼튼해야겠죠. 그러면 악교섬유 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어떤 섬유가 계속 나오죠. 네, 여러분 섬유의 종류 잘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연골입니다. 연골은 여러분들이 연골 종류도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여기선 유리연골을 물어봤지만 유리연골이 있었고, 그다음 탄력연골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치밀연골이 있었나요? 네, 아주 질긴 거. 섬유질이 엄청 많아서 네, 추간판을 척추 사이를 이렇게 이어 붙였던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낼 건데 유리 연골은 대부분의 연골을 유리 연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고 이거를 기관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이니까. 탄력 연골은 귓바퀴 후두 덮개. 네, 요 튼튼한 악교 연골이라고도 할 것 같아요. 이 악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추간판을 형성한다. 그래서 기관 연골. 요게 이제 제일 센 거. 귓바퀴는 탄력 연골. 치아는 무슨 이게 연골이라고. 힘줄은 네, 여기 어디 갔어요? 네, 요거랑 똑같죠. 네, 악교섬유로 되어 있는 거. 네, 정답은 3번. 파골세포
그리고 조골세포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골을 하는 게 이제 조골이 뭔지는 알아야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파골은 뭔 것 같고. 파골을 조골. 이거는 골을 파괴하는 겁니다. 뼈세포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뼈에 혈관이 없는 줄 아시는데 혈관이 지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걔네들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죽습니다. 그때 이제 부시는 거, 파골세포 부시고 다시 재건축하는 게 조골세포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뼈에 대해서 두 가지 조직을 배웠어요. 개쏨뼈. 여기 뭐가 있다고요? 골수가 들어있고 골수광이 있어서 공간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골수가 차 있고 혈관이 지나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버스층이라고 합니다. 하버스층. 다음에 치밀뼈는 말 그대로 치밀합니다. 여러 층으로 뼈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결이 다른 층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 뼈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단단하고 개쏨뼈는 안이 비어 있어요. 네, 거기에 골수가 차 있어서 얘가 특히 뭘 한다고? 조혈작용, 혈액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다음 중 치밀뼈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면뼈보다는 무겁죠. 하버스계는 개쏨뼈에 있습니다. 골수광이 없습니다. 무기질이 적을까요? 아니요. 혈관이 없다. 아니요, 혈관이 있습니다. 답이 없네요. 골수광이 없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적색 골수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예, 적색 골수는 요 골수를 말하는 거고요.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겁니다. 근육 수축에 직접 필요한 이온은 근육은 이제 수축하는 뼈대 근육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오신과 진짜로 움직이는 액틴. 이 액틴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또 근육은 가로무늬근, 횡근 있죠. 무늬근 그리고 밑무늬근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가로무늬근은 심장 그리고 뼈대 근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무늬 근육은 내장 근육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제대로 근육이었고요. 얘는 맘대로 근육이었죠. 내 맘대로. 자, 그래서 밑무늬근의 특징은 가로무늬가 없어요. 다액세포는 특히 누구랬어요? 뼈대 근육. 심장 근육 아닙니다. 심장은 단세포예요. 단핵세포입니다. 그 세포 안에 2개 이상의 핵이 들어있는 거는 뼈대 근육이에요. 가로무늬근이죠. 그러니까 불수의적 수축 맞죠? 불수의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맘대로라는 겁니다. 예, 정답은 3번. 이제 아이대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오신과 액틴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액틴을 그렸고 여기 이렇게 미오신을 그렸어요. 마이오신이라고도 하죠. 액틴. 이때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어두워져 보이는 데를 뭐라 그래요? A대, 암대. 이걸 뭐라 그래요? I대.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안쪽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겨먹게 되냐면 여기 쑥 들어가서
이 아이대가 감소합니다. 네. 아이대는 감소하면서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으면서 수축을 해요. 요거에 누가 필요하다고? 칼슘이 필요하다고. 움직이는 건 누구다? 액틴이다. 네. 그래서 아이대는 감소한다. 자, 신경세포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구조는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신경의 세포가 있는 요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 축삭이 있죠. 축삭을 이렇게 빠르게 전달하려고 전기 신호를 잇는 수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프해서 퐁퐁퐁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니까 빠른 신경 전달이 가능하다.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여기에 전달을 했으면 또 받아들이는 다른 세포가 또 여기서 신호 줘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이 파트를 받는 파트를 주는 파트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명칭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시 여기 있는 가지돌기로 갈 텐데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이걸 뭐라 그래요? 시냅스라 그래요. 이 시냅스에서 뭐가 나와요? 물질이 나옵니다. 그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소포 있죠, 소포. 여러분 소포, 작은 주머니, 소낭, 그게 나와서 여기로 흡수돼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쏙. 네, 이게 세로토닌이 나올 수도 있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달라지죠. 자, 이제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구조는 어딜까요? 가지돌기 3번. 중추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는 이게 만약 중추신경이라면 척수나 뇌와 같은 이거를 이제 중추신경계라 그러죠. 희소돌기 악교세포고요. 이제 말초신경이라면 이런 말초신경이라면 자율신경은 또 뭐로 나뉘었어요? 교감하고 부교감. 이건 호랑이 만났을 때, 호랑이 안 볼 때. 자, 그러면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이렇게 이 수초를 이루고 있고요. 슈반세포 혹은 세포였나? 신경막세포였죠, 참. 요거 말초신경의 수초를 이룹니다. 미세 악교세포는 식세포고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화학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구조는 시냅스에서 소포, 이게 소낭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작은 주머니, 막주머니가 나와서 꼭 대량 수송처럼 여러분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성상세포의 기능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성상세포는 이렇게 이제 별 모양이다. 여기 세포체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뇌장벽 유지에 이게 이제 단단히 붙어 있거든요. 별 악교 신경 세포라고도 하는데 악교면 단단하잖아요. 네, 혈액 내장벽 유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내지 않겠습니다. 소화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음식물을 흡수 가능한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무슨 작용하고 똑같아요? 이화작용이다. 잘게 부실 거야. 근데 화학적 소화랑 물리적 소화가 있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기 안 채웠죠.
요건 그대로 낼 겁니다. 다음 중 위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위는 단백질 소화가 시작되죠. 네, 위에서 이제 위가 이렇게 있어. 꿈틀 운동을 해서 식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여기 이제 조임근이 있댔죠. 괄약근. 정확한 이름은 여러분 알지 못하셔도 이게 괄약근이다, 조여놓는다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단백질 소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나와서 샘에서 요 고랑에 있는 샘에서 나올 건데요. 뽕뽕뽕 이렇게 나올 건데요. 여기서 펩시노겐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또 위산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위산은 강산이에요. 그러면 그 펩시노겐을 분비하는 세포를 으뜸세포라고 할 거고요.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를 벽세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펩시노겐이 펩신이 돼야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활성! 그럼 그걸 누가 해주냐? 위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건 단백질 소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위산은 강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위에 있는 세균들을 죽인다. 위액 속 염산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겠죠? 그러면 근데 이 염산이 우리 필요하지만 사실 여기 부분에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산이 넘어가게 되면 위염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여기 위염 때문에 식도 세포가 바뀐 거, 편평상피세포가 원주 상피로 바뀝니다. 이걸 무슨 식도라 그러죠? 바렛식도 라고 합니다. 다음 중 큰 창자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장이라 그러죠. 대장을 결이 있는 장이라 그래서 결장이라 그러고요. 맨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막창자라 그래요. 막창자. 맨 처음에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옴.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잘록잘록 한 거야. 모양이 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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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록, 잘록, 잘록, 잘록 창자. 이렇게 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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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록 하다가 구부러지고 여기에 이제 직장이 있고요. 고들 직장, 고든 창자, 곧창자라고. 곧이야. 곧 나갈 똥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건데 이거는 위로 가니까 오름 결장, 이거는 가로 결장, 이거는 내림 결장, 이거는 구불창자. 그 다음에 곧창자, 직장, 그 다음 여기 뭐예요? 항문으로 이제 대변이 배출되게 되는 거죠. 샘창자는 위 12지장이라 그래서 12, 꼭 12는 아니겠지. 12지장이라 그래서 여기서 샘이 막 나와. 특히 뭐하고 뭐가 나오죠? 쓸개즙하고 이자액이 나오는,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 왜냐하면은 위에서 넘어왔으니까 중화시켜야 되거든. 이런 게 나오는 샘창자가 있었죠. 요거는 대장이 아닙니다. 대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은 곧창자죠. 다음 중 간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간은 많은 일을 합니다. 1차적으로 여기는 해독 공장입니다. 각종 영양소를 유리하게 바꿉니다. 이걸 이제 영양소 대사라고 하는데 포도당을 뭘로 바꿔요? 포도당을 저장해 놓기도 해요. 무슨 형태로? 글리코겐. 그리고
HDL을 유지하고 LDL을 감소합니다. 이거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게 좋은 거예요. 굿. 고밀도, 하이 밀도, density, low density 요것을 감소하는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12g씩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소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영양소 대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도 해요? 쓸개즙 생성도 합니다. 자, 볼까요? 해독작용 맞죠? 글리코겐 저장 맞죠? 쓸개즙 생성 맞죠? 영양소 대사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제 요거 여러분들 가계도 문제를 한 문제 낸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까 반드시 낼 건데 요 가계도를 내겠습니다. 요 가계도에서 누가 어떤 유전자형인지 유전자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남자는 멀쩡하면은 사실은 그냥 XY죠. 네. 근데 여기 정록생명 남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X-Y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뭐인지 요게 유전자형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하고 또 감수 분열을 비교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달아 2번 일어나죠. 아, 이게 이쪽이구나. 연달아 2번 일어나죠. 여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 이가염색체라 그러죠. 여기가 지금 전기구, 중기구, 후기 말기 이제 다 끝나고 다시 얘하고 얘를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니까 분멸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이렇게 나눈 거, 다음에 이렇게 나눈 거. 총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죠. 제1분열을 이거라고 하고 제2분열은 요거라고 할 때 제1분열에서 이가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EN이 결국 N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는 뭐 그냥 염색 분체끼리 이렇게 나뉘죠. 네. 그래서 똑같은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는 여기 EN 이퀄 4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EN 이퀄 4 염색체 수 변함이 없죠. 근데 여기는 EN 이퀄 4였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는 나중에 EN 이퀄 2가 됐죠. N 이퀄 2가 됐죠. 네. 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